네, 설 연휴 지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도 벤처 투자 실적과 2018년도 엔젤 투자 실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벤처 투자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벤처 투자와 엔젤 투자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해 벤처 투자는 4조 2,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를 했고 역대 최초로 4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조 단위 숫자가 바뀔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7년도와 비교하면 2년 만에 1.8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벤처 투자액이 2조 4천억, 그리고 2018년에는 3조 4천억이었습니다. 특히 엔젤 투자는 2018년 기준 5,53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5,538억 원은 2000년 당시, 그러니까 제1 벤처붐 시절의 엔젤 투자액 5,493억 원의 기록을 18년 만에 돌파한 그러한 액수입니다. 엔젤 투자는 투자 이후에 3년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8년도 실적은 21년 5월까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인 엔젤 투자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벤처 투자와 엔젤 투자가 급증한 것은 2017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제2벤처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 벤처 투자액 4.3조 원 중에 순수 민간 펀드로부터 투자된 금액은 35%인 1.5조 원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지금 벤처 투자에 참여를 하고 벤처붐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5년에 민간 펀드의 그 비중은 21.4%였고요. 2016년은 24.6%, 2017년 32.3%, 2018년 33.8%, 그리고 2019년에는 34.5%로 점진적으로 민간의 벤처 투자에 대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017년 모태 펀드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규모 추경을 하면서 모태 펀드를 약 8,300억 원을 모태 펀드 추경을 했는데 이때 이 모태 펀드 8,300억 원을 근간으로 해서 조성된 펀드 규모가 3.4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3.4조 원에서 투자된 금액이 9,154억 원으로 2019년 투자액의 21%를 차지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젤 투자가 증가한 또 배경으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 확대, 세제 혜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적용된 소득공제 내용을 보면 엔젤 투자액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투자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7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100%가 되고 5천만 원까지는 70%로 2018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그 전문 엔젤과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 투자가 그룹이 늘면서 개인 투자 조합의 결성과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도 엔젤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지난해 2019년 벤처 투자를 좀 더 구분을 해보면은 첫째, 우리나라가 벤처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대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도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이 0.22%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중국에 이은 4위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벤처 투자 기업 수와 기업당 투자 규모가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이 전년도에 1399개에서 1608개로 15%가 증가를 했고요. 또 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벤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투자 기업 수뿐만 아니라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도 전년에 24.5억 원에서 26.6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67개사로 나타나서 2018년에 48개보다 40%가 증가를 했고요. 2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도 21개로 2017년부터 매년 2배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의 특이한 사항은 한 해 동안 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 기업은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D&D 파마텍으로 지난해 8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1조 7,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를 했고요.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39.3%보다 증가한 40%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부 분야별로 보면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가 6,172억 원으로 36.2%를 차지해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유경제 분야가 2,761억 원, 그래서 1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가 2,258억 원, 13.2%, 핀테크 분야가 1,207억 원으로 7.1%,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가 901억 원으로 5.3% 순입니다. 특히 DNA를 따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요 3개 분야를 따로 분리를 해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금액을 합치면 3,159억 원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은 개인의 벤처펀드 참여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엔젤 투자 외에 벤처펀드에 출자를 해서 간접 투자하는 금액이 5,7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4억 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이 벤처펀드에 참여한 비중도 13.9%로 18년에 6.2%보다 7.7%포인트 증가를 해서 개인의 벤처펀드 참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펀드 결성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벤처 펀드는 4조 1,105억 원이 결성돼서 2018년에 4.8조 원과 비교하면 14.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벤처 펀드 결성액이 다소 감소한 것은 2019년 10월까지는 결성액이 전년도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간에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연기금 등 기관 출자자들의 펀드 참여가 2018년에 비해서 감소하면서 금액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벤처 투자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펀드 출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해의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연기금이나 민간금융기관의 이 펀드 참여가 11월, 12월 두 달간에 좀 줄었는가, 이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봤을 때 국민연금이
이 펀드를 선정하는 공고가 다소 좀 늦게 나가서 12월 달에 이것이 선정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 12월분이 2020년도 초기분으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왜 2달간 이것이 줄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예를 하나 들어드렸고요. 올해의 투자 전망은 벤처 투자 시장의 성장세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캐피탈 1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벤처 투자는 4.6조 원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올해 예산을 보면 전 부처의 모태펀드 예산이 1.1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920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펀드 결성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모태펀드를 통해서 조성될 펀드가 올해 약 2.3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 펀드 결성은 4조 원 후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모태펀드에서 역대 그 최대 예산인 8천억 원을 포함해서 회수 재원 1,000억 원을 합쳐서 모두 9천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를 통해서 1.9조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자 분야는 창업 단계와 후속 도약 단계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올해 모태펀드 출자 계획의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재원의 절반 이상인 이 58%, 약 5,200억 원은 창업 초기에 집중 투자할 9,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할 예정이고 청년 창업, 지방, 여성 등 스타트업 육성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일정 부분 성장세를 보이는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영역에서의 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머지 3,8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9,500억 원 규모의 도약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약 단계는 특히 그 DNA 분야 그리고 빅3 분야 등 4차 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1단계와 유니콘으로 본격 도약하는 기업을 위한 2단계로 구분이 돼서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요. 1단계는 펀드당 700에서 800억 원 규모의 중규모 펀드 총 7천억 원을 조성을 하고 2단계는 펀드당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의 대형 펀드로 총 2,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벤처 투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그 주요 벤처 투자 정책은 지금 말씀드린 모태펀드 출자 계획과 더불어서 K-유니콘 프로젝트, 엔젤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추가 대책들이 앞으로 연달아서 2월, 3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2월에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 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 정책으로서 유니콘 후보 기업군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한편 벤처기업들이 K-유니콘 서포터즈를 통해서 투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빠르게 유니콘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 최근 그 되살아난 엔젤 투자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엔젤 투자 활성화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전문 엔젤 육성과 함께 엑셀러레이터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법의 하위 법령도 조속히 제정을 해서 벤처투자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인 만큼 신속히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제도 변경 사항도 집중적으로 수시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등 성과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처 투자 2019년도 한 해의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벤처 4대 강국 진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